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큰 장이 바뀌어서 리만 적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용어부터 또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우리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41을 보니까 리만의 상합 그리고 리만의 하합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앞으로는 우리가 리만은 빼고 그냥 상합 간단하게 하합이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뭐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구간 A, B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계 함수라는 전제를 붙였죠. 유계 함수라고 했을 때에 자, 요 구간 A, B의 임의의 분할 자, 여기에 분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이따 선생님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분할 P가 x0, x1, 에서 xn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집합이 됐을 때에 여기 또 보니까 각 소구간이란 말도 나와 있죠. 자, 소구간 IK 자, 소구간 IK를 우리가 폐구간 XK-1, XK라고 하고 이 소구간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IK의 소구간 IK의 증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델타 XK 그러니까 요 델타 XK는 요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K에서 XK-를 뺀 것으로 우리가 정의되어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여기 보니까 요런 말이 나와 있죠. large MK 그리고 small MK 자, 요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large MK라는 것은 자, 요 구간 IK에 있는 X에 대해서 그 함수값을 냈을 때에 그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 상한. 자, 요 함수값 중에서 구간 IK에 있는 X값에 대응하는 함수 F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상한을 우리는 large MK라 한다 그랬고, small MK는 인피멈이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놈이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IK에 존재하는 X값에 대응하는 함수 F의 함수값 중에서 인피멈이니까 제일 작은 놈. 그것을 우리는 small MK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런 표현이 나와죠. U, F, P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것을 우리는 함수 F의 리만 상합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분할 P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함수 F의 리만 상합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정의된다?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지금 K 대신에 여기에 1이 들어가면 large M1 델타 X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델타 X1은 첫 번째 구간에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구간의 길이에다가 그 구간 안에 존재하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을 우리가 곱한 값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자, 요거 이제 무슨 말인지 선생님 밑에 설명할 거랍니다. 그리고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하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LFP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자, 요렇게 우리가 정의했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일반응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요거는 우리가 구간의 길이에다가 그 구간에 존재하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곱한 것들의 서메이션이고 요것은 제일 큰 놈을 곱한 것들의 서메이션으로 우리가 각각 상합과 하합이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사실을 제가 선생님이 요 하합, 상합 나와 있는데 하합부터 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지금 요렇게 함수 fx가 주어지고 요 함수 fx 이게 정의역이 요 값이 a고 자, 여기에 제일 끝점을 우리가 b라고 했을 때에 자, 요 a에서 b까지라고 하는 이 구간의
자, 임의의 분할 P라고 했을 때 이 분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A에서 시작해서 요 B로 끝나는 요 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B로 끝나는 이 구간을 우리가 자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분으로 이제 자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잘랐답니다. 자, 첫 번째 분할점을 X1을 이쯤에 잡고, 자, 그 다음 X2는 여기서 잡고, 이런 식으로 쭉 분할을 해가지고, 뭐, 요거는 XK-1, 요것은 XK, 요거는 XN-1, 그 다음 마지막 점 B는 XN으로 잡았다는 거죠. A는 우리가 X0로 잡았고, 이렇게 구간 A와 B를 우리가 이렇게 딱딱딱 자르게 되면 그 분할점들이 있겠죠. 그죠? 그 분할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모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X0라는 것은 구간의 시작하는 점이고, XN이라는 것은 구간의 끝나는 점인데, 무슨 말이겠죠? 요 구간, A에서 B까지의 구간을 우리가 분할을 딱딱딱 했을 때 그 분할점들 있죠. 분할점들. 그 분할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분할 P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요거는 시작하는 점이고 첫 번째 분할점이 X1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X2는 두 번째 분할점. 그 다음 X3은 세 번째 분할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딱 분할을 우리가 요 구간 A에서 B까지를 N토막을 냈다 생각하면 되죠. N토막을 냈는데 그 토막 내는 점들을 하나하나 대응시킨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이런 분할들을 했을 때에 그 분할점과 점들이 하나의 구간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구간은 A0로 해당되는 A에서 X1까지 요게 첫 번째 구간이고, 그리고 X1에서 X2까지는 두 번째 구간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XK-1에서 XK까지는 이제 K번째 구간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XN-에서 XN까지는 마지막 구간이 되어지겠죠. 이랬을 때에 이와 같은 요 구간의 길이를 우리는 뭘 한다? 델타 XK라고 표현하겠다.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요 끝점에서, 구간의 끝점에서 구간의 시작점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라지 MK라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서 말하는 스몰 MK라고 하는 것은, 자, 하합을 정의할 때는 스몰 MK가 나오죠. 스몰 MK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구간 안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우리가 K번째 구간 안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값을 생각했을 때에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인피멈이니까 함수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K번째 구간인 요 XK-1에서 XK 사이 이 안에 X라는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은 X라는 점들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분포하겠죠. 자, 요 구간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논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이와 같은 함수 값 중에 제일 작은 건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쪽에다 표현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스몰 mk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 안에 있는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요 mk라고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구간 한번 볼까요? 자, x0, 즉 a에서 x1까지 이 첫 번째 구간에 있는 x값들에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은 바로 요 놈이죠. 요게 m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건 결국은 요 구간을 한 밑변으로 하면서 요 함수의 안쪽에 내접되어지는 일종의 직사각형을 만든다 생각했을 때에 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합을 정의할 때 나타나는 요거의 그런 의미는 뭘까요? 요거의 의미는. 요거의 의미는 그 구간의 길이인 델타 xk에다가 그 구간에 그 구간에서 존재하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을 곱했다는 것, 아까 말한 대로 요것을 한 변으로 하면서 요 함수 f에 내접되어지는 직사각형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의 의미는 뭘 의미하죠? 결국 요 빗금친 요 직사각형의 뭘 얘기한다?
넓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K 대신 1 들어가면 M1 곱하기 델타 X1은 요 첫 번째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K 대신에 2가 들어가면 스몰 M2 델타 X2라는 것은 바로 요 두 번째 사각형의 뭘 얘기한다?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것은 요 점선을 따라 올라가는 요 점이죠. 그죠? 그럼 요 점은 곧 요 직사각형의 뭐다? 세로의 길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A에서 B까지를 우리가 등분을 했죠. 그죠? 등분. 여기에서는 이제 분할 자체를 등분할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쪼갰다는 거죠. 길이가 다 다르죠. 가로의 길이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N개의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함수 fx 안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놈들을 몽땅 다 더해 놓은 것이 바로 함수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뭐다? 리만 하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합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더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합은 뭔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금방 하합을 했는데, 자,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라지 mk 곱하기 델타 xk들의 서메이션이죠. 합이죠. 그죠?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 k번째 우리가 구간을 생각했을 때에, 자, k번째 구간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델타 xk로, k번째 구간의 길이, 요 k번째 구간의 길이는 델타 xk,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하합이나 상합이나 똑같죠. 그죠? 이제 높이가 이제 요 라지 mk인데, 요 정의대로 하자 그러면 k번째 구간에 대응하는 x값들 중에서 그 함수값이 가장 큰 놈이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k번째 구간의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여기에서 요렇게 함수가 요렇게 하니까 요런 식으로 요 k번째 구간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이 요렇게 분포하죠. 그죠? 이와 같은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요 점일 때죠. 그죠? 그죠? 그 말은 결국 요 곡선 바깥쪽에서 이렇게 곡선에 접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접하면서 만들어지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라지 mk라는 것은 이 직사각형이 뭐의 길이다? 세로의 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fx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총합은 하합이고, 그럼 바깥쪽에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총합은 뭐다? 리만 상합이라고 생각해도 직관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그럼 라지 m 델타 x1이라는 것은 결국 요놈이 델타 x1이고, 우리가 요 구간에 있는 점들에 대응하는 함수 fx의 함수값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은 바로 요 점일 때 대응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직사각형, 이게 바깥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가 된다? 그쵸? 이 함수 fx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우리가 면적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우리가 가로의 길이는 델타 x2고 세로의 길이는 그 구간에 대응하는 이와 같은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지금 요 놈이죠. 그렇죠? 요 놈이 라지 m2랍니다. 그러니까 라지 m2하고 역시 델타 x2로 곱하게 되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 fx에서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요 규칙에 맞게 mk를 찾아가지고 만들어지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만 상합, 리만 하합의 정의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요 말의 의미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요거는 바로 n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그림에서 이제 함수 fx 바깥쪽으로 나가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요것을 우리가 리만의 상합이라고 불러주고, 요것을 리만의 하합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상합 이런 뜻이고, 요거는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하합 이런 뜻이랍니다. 그랬을 때 요 P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구간 A와 B 사이에 우리가 N개로 우리가 분할을 했을 때에 그 분할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요 분할 P라고 우리가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금방 공부한 1과 2에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 보다시피 우리가 K번째 구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라지 MK, 제일 작은 것을 스몰 MK를 했기 때문에 라지 MK가 스몰 MK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자명하죠. 그죠? 그리고 이 델타 XK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값으로서, 그렇죠? 상합을 정의할 때나 하합을 정의할 때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몰 mk 곱하기 델타 xk보다는 라지 mk 곱하기 델타 xk가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각각에다가 서메이션을 우리가 붙여도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보면 더 자명하죠. 요것은 우리가 곡선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들의 총합이고, 요거는 곡선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총합이니까 당연히 얘보다 어떻게 한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분할 P에 대한 하합보다는 임의의 분할 P에 대한 상합이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세어럼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할에 관한 이론을 조금만 더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간 A, B의 임의의 두 분할을 하나를 P1, 하나를 우리가 P2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P1에 있는 P1이 P2에 포함되어질 때에 우리는 P2를 P1의 세분 또는 세분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분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분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세분할이라는 것은 더 우리가 말 그대로 해서 가면 더 세밀하게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구간 0,1을 대한 두 분할을 생각했는데, 자, 분할 P1은 이렇게 잘랐다 합시다. 자, 0하고 1은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 이제 2분의 1이라는 분할점을 딱 잘라가지고 0, 2분의 1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그런데 P2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0, 2분의 1 외에 또 0과 2분의 1 사이에 추가적으로 4분의 1에서 잘랐고 추가적으로 4분의 3에서 잘랐다는 거죠. 그러면 P2가 P1보다 더 세밀하게 잘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요거는 딱 한 군데만 더 잘라가지고 전체 구간을 둘로 나눈 거죠. 요것은 그 0과 2분의 1 사이에 또 4분의 1에서 또 분점을 잡고 2분의 1과 1 사이에 또 분점 4분의 3을 잡았기 때문에 요 구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잘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게 되면 분명히 P1이 P2에 포함된다는 것은 P2는 P1에 있는 그 분할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분할점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때 우리는 P2는 P1의 뭐다? 세분할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할 P가 분할 P1, P2의 합집합이다라고 하면 이 P는 P1도 포함하고 P2도 포함하죠. 요 두 개 합집합 P니까. 그러면 P는 분할 P1의 세분할이 되어지고 또 동시에 P는 P2의 세분할도 되어지죠.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P가 P1을 포함하니까 P는 P1의 세분할이고 P2도 P에 포함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P는 또 P2에도 뭐가 된다? 세분할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P를 가리켜서 P2, P1과 P2의 공통적인 세분할이라서 공통세분할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1이 이렇게 분할점 0, 2분의 1 세 점으로 이루어지고 P2가 분할점 0, 3분의 1, 4분의 3, 1로 이루어졌을 때에
요렇게 P1, P2의 합집합 P를 생각했을 때에 요 두 개 합집합은 이렇게 되어지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놈은 요 놈을 포함하고 또 요 놈은 또 요 놈도 포함하는데 요 놈의 분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 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요 놈의 분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추가 분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럴 때에 이 P1, P2의 합집합인 P는 P1의 세분할도 되고 P2의 세분할도 되기 때문에 P는 P1과 P2의 공통 세분할이라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자, 일단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답니다.